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보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약간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죠. 네, 주말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 이상이 이제 돌파하면서 사실 이제 과거 같으면 코로나 확진자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면 지수에 이제 약간 좀 충격을 가해준다든지 조금 약세의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어떤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코로나에 그렇게 악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제 정부도 이제 리오픈을 준비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코로나 접종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맞고 2차까지 이제 한 6주 정도 텀을 뒀다면 그걸 당기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기사 보면서 체크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어떤 기조라든지 또 주식시장의 어떤 그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코로나는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깊이 좀 파헤치거나 짚지 않았던 미디어 이제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K 콘텐츠 드라마가 굉장히 좀 큰 파급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이제 11월 달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상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글로벌 OTT 업체들에게 한국 콘텐츠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가치는 상당히 좀 높아질 거고, K 콘텐츠의 어떤 리레이팅이 진짜 본격 전개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BTS라든지 정말 네이버 카카오가 해외에서 이제 웹툰 서비스를 이제 전개하면서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영화,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또 글로벌적인 흥행을 했고 또 큰 상을 받았고, 또 이번에 이런 어떤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떤,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1편씩 이렇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컨텐츠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자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투자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마감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시장은 양시장 코스피는 플러스, 이제 코스닥은 이제 마이너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보다 그래도 좀 약하진 않았던 그런 느낌? 코스피는 0.27% 상승해서 3133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한 100여 종목 많았던 한 480여 종목.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2%로 마감하긴 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690 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보다 조금 많았죠.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도 좋은 어떤 흐름이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3,400억.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수급이 좀 좋아지는 그렇게 흐름이 되고 있고, 기관은 별 변동이 없었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280억 순매수, 기관이 1,500억 순매도를 했네요. 외국인은 2,700계약 선물 순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 69조 원 고객예수금 약간 그대로입니다. 변동 없고, 신용융자도 25조 원 내외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정체된 흐름.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조정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어제도 드리면서 기술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한 달 정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조의 흐름이다. 이 정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개별 업종,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주말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조금 이제 언급되고, 그러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의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 어떤 기조의 흐름들을 보여줬고, 선도전기 이런 거, 끝나고 나서 확인하네요. 상한가를 쳤네요.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주들 중에서 이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중소형주들의 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우주항공 쪽으로도 뭐 세트라이트 중심으로 좀 좋았고, 특히나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와 연일 좀 강세요. 저도 좀 뭐랄까, 야 이거 팔았는데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냥 먼 산을 보게 되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동박업체가 오늘 강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14% 강세 흐름을 보였고, 솔로스 첨단 소재도 6.6%, SKC도 8.5%. 그래서 야, 이 조정에서 사실 좀 뭐랄까 고점을 찍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좀 반대로 가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신흥 SEC도 6% 상승하면서 이렇게 상승 고점을 찍고 다시 또 되돌리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2차전지 셀 업체들은 오늘 그렇게 이제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최근에 보시면 뭐 오늘은 이제 플러스긴 했지만 최근에 기조의 흐름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어떤 흐름은 아니었죠. 삼성 SDI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근데 이제 2차전지 소재들 중에서는 뭐 신고가 내지는 엄청 급등하는 형태가 지금 돌아가면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수급이 좀 몰릴 만한 좀 큰 그릇에 시총 규모를 크게 가지는 큰 자금이 좀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 현재 좀 2차전지로 좀 집중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개인들이 좀 들고 있지 않은 섹터죠. 주가 어떤 흐름도 이제 우상향의 기조 속에서 이 정도 올라오면 웬만큼 이제 개인들 들고 있는 사람이 없죠. 날리기 쉬운 어떤 구간까지 왔다는 측면에서 세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끝까지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물량을 또 개인들에게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날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게 지금 오버슈팅이 명확하게 이제 2차전지 소재주 돌아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도 이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고, LNF도 이제 6조 원이 넘는 시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보도 1.3% 강세 흐름,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 동아기업도 3.5% 강세, 에코프로는 오늘은 2.3% 약세, 대주전자 재료는 최근에 이제 여기서 20% 넘는 강세를 보이고 오늘도 6% 강세를 좀 보이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 뭐 돌아가면서 다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기조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는 좀 약했습니다. 뭐 바로 이제 종목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좀 체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좋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플러스 보였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십시오.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는 모습.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 보여주고,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씩 사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이버 쪽은 오늘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뭐 강보합 정도, 큰 변동은 없었죠. 시총 상위줄은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진 않습니다. SK텔레콤이 그나마 이제 강한 흐름을 최근에 양봉 쫙쫙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분할에 대한 어떤 호재를 좀 삼는 것 같고요. 크래프톤이 이제 오늘도 1%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많이 좀 높아지는, 점증하는 그런 기조고, 기관들은 계속 순매수, 연기금이 뭐 그냥 주구장창 사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외국인 돈을 같이 매수하면서 크래프톤 1% 강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 시총 규모든 어떤 기대감의 어떤 크기든 대장주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는 3.9%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주들도 좀 뭐랄까요, 좀 차이가 좀 크네요. 시세 탄력이. 포스코 케미칼은 5.5% 상승하면서 강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2차전지 소재주가 오늘 뭐 남북 경협주와 함께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S오일 같은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정유 업종도 강한 어떤 흐름.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늘 모처럼 3.7% 강세 흐름 보였네요. 기관이 39,000주 적지 않게 매수를 했고, 리오품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도 사실 뭐
엔터에 묵는다면 대장역 성격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제 2차전지 아까 봤고, 바이오가 좀 약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도 셀트론이 2.5% 약세, 삼성바이오가 그래도 약세. 그래서 바이오 쪽이 약세였고, 셀트론을 한번 체크드리면 이제 간략하게 좀 체크드리면 여기서 이제 호재 주말간에 호재가 나오고 나서 저항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갭상 떠가지고 음봉으로 밀렸다는 거는 일단은 박스권 저항을 이제 받았다는 거고 매물의 압박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갭을 메꾸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회귀 형태가 전개됐고 거기에 따라 또 실망 매물도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코로나 치료제 정식 식약처 승인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명분이 되지 못했고 진단키트 7천억 계약도 되지 못했고 거래가 발생되지 못했다는 게 일단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 볼 때도 이걸 돌파하려면 다른 게 필요하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게 이제 합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는 좀 매물의 압박, 또 강하지 못한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면서 박스권 안에서 좀 도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강력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3사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악재가 있거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이건 수급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있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는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오늘 바이오는 약세였어요. 셀트론 헬스케어 2.5% 약세, 셀트론제약 3% 약세, 펄어베스 5.9% 약세, 알테오젠도 2% 약세, 시젠 1.3% 약세. 데브시스터즈는 지금 뭐 해외 쪽에서 미국에도 이제 진출하는데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대박 초대박주죠 완전히. 작년 말만 해도 이제 8, 9천 원 하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거 많이 샀으면 뭐 인생 역전이 되는 그런 개념이었을 것 같은데 바이오하고 이제 게임이 이렇게 크게 이제 완전히 그냥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매력적인 어떤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는 대체적으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6.8% 약세, 유바이오로직스도 약세.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소재 강했고 바이오가 약세였다. 이렇게 좀 종목들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세트레가이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한 기조예요. 오늘도 3.6%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 10월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 주들이 강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죠. 인텔리안테크도 1.8% 강세를 보이면서 이 상승의 어떤 기조 흐름을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은 요 정도 체크를 해보고요. 일단은 그 정부의 코로나 이제 방침에 대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다음 달 2차 접종이 900만 명이다. 한 주씩 앞당겨서 맞는다. 해서 2차 접종을 조금 앞당겨서 맞추는 거는 결국은 정부의 기조가 지금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률을 빨리 끌어올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뭐 하루에 이제 3,000명 이렇게 넘어섰는데 이걸 뭐 거리두기를 좀 강화한다든지 봉쇄한다든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위드 코로나 갈 수 있게 접종률 높이는데 정부의 어떤 방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10월 접종자부터는 접종 간격을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당기는 식으로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백신 수급의 불안으로 뭐 6주까지 늘어났던 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이 다음 달부터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로 다시 단축된다. 정부는 9월에 1차 접종을 받고 10월 둘째 주에 11월 둘째 주로 2차 접종을 예약한 1,072만 명이 10월 말까지 2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접종 일정을 원래 예약했던 날보다 1, 2주씩 일괄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해서 정부가 이제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면서 10월 말로 예정한 위드 코로나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방법은 방역 강화와 빠른 백신 접종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가 이제 이날 자료를 통해서 10월 이후 mRNA 백신의 수급 상황이 개선된 데 따라서 접종 간격을 4, 5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접종 간격 일괄 조정에까지 나선 것은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10월 말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해서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이제 발언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방역 상황에서 접종 대상자 확대와 접종 완료율을 높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실시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추석 전 전 국민 70% 1차 접종을 달성한 정부는 10월 말 위드 코로나를 밝히면서 이를 위한 목표치로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 완료를 잡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는 이 위드 코로나의 어떤 정책으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오픈 관련주들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했다고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다시 돌려지고 이런 경우는 좀 없을 걸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이제 전략을 짜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미디어 광고 쪽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넷플릭스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이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인데요. 저도 이제 뒤늦게 어제부터 이제 1편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편씩 이렇게 보려고 결제를 해놨는데 이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가지고 K 콘텐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들,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사마 네트워크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SBS도 이제 그런 사업부를 갖고 있고, 이런 한국의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영화나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 상당히 좀 가치를 좀, 현재보다 좀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또 OTT가 또 진출하면서 지금 OTT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채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콘텐츠 제작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외형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해외 이제 유명 OTT 업체들이 아시아권을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의 이제 제작사들과 손을 잡으면서 이제 했다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는 아시아에서만 어떤 인기가 있었던, 주로 포커싱이 됐던 그런 K 컨텐츠의 어떤 확장성을 이제 글로벌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그런 역할을 한 대표적인 어떤 콘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최근에 관련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서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오르긴 했지만 다른 제작사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요 리포트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도 제낀 오징어 게임 해서 이게 이제 지금 북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시즌제 이제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까지 제끼면서 이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아시아 넘어선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뿐이 아니라 다른 OTT 업체들까지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넷플릭스가 진출한 대부분 국가에서 지금 인기 콘텐츠 1위에서 3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넷플릭스의 인기 시즌제 드라마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흥행했다면 이번에는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에서 흥행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확장성을 증명했다. 오징어 게임이 이 원 IP 멀티 유즈라는 이제 용어의 약자죠. OIMU. 예. 하나의 어떤 그 IP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거에 성공할 때 주목된다. 뭐 예를 들면 영화로, 뭐 만화 콘텐츠로, 웹툰으로, 뭐 굿즈로, 예,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개념이겠죠. 예, 그거에도 성공할지가 좀 주목된다. 특히 이제 시즌2 제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관련 굿즈도 미국에서 10배 판매되고 있다. 뭐 거기 나온 이제 옷들 있잖아요. 예, 이게 또 뭐랄까 스포가 될 수 있어가지고, 예,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거기 나오는 큰 뭐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게임할 때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굿즈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어떤 확보 경쟁이 글로벌 OTT 업체들에게 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는 11월 12일입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네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다. 출시 초기 빠른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LG U 플러스와 IPTV를, KT와 모바일을 제휴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어쨌든 그 많은 고객층을 끼고 있는 이제 통신사하고 IPTV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어떤 통신 업체랑 이제 같이 제휴를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 출시 이후엔 한국 오리지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연말에 이제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이제 뉴라는 또 이제 상장 업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리드, 에이스 팩토리가 제작했고, 무빙이라는 또 작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뉴라는 또 제작사가 작품이 이제 준비 중이다. 글로벌 OTT는 흑자 전환을 위해서 신흥국에서 최대한 많은 구독자를 확보를 해야 한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이외에도 애플 TV 플러스, HBO 맥스 등 다수의 OTT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여 한국 콘텐츠를 확보할 것이다. 결국 한국 콘텐츠 세계화를 통한 제작비 상승과 OTT 경쟁 심화에 따른 제작 마진 상승은 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넷플릭스 투자도 이제 아직 시작이 불가하다.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 콘텐츠 투자를 굉장히 크게 집행을 했죠. 5,500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이제 65% 늘릴 것이라고 이제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예. 한국 콘텐츠 가지고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각 국가에서 1위에서 3위 다 차지하잖아요, 지금. 예,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거 한국 콘텐츠 가지고서 글로벌로 좀 할 수 있겠다. 그럼 계속 투자를 넓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른 OTT들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뭐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다른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보다는 작겠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콘텐츠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에서 흥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글로벌 OTT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국내 미디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특히 넷플릭스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아서 계약 조건이 유연하고 대작 라인업을 보유한 에이스토리, 뉴, 사마 네트워크스 등 중소형 제작사의 성장성이 더 부각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스터디를 해보면서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별 오징어 게임 시청 순위를 보니까, 와, 이 뭐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여기 있네요. 1위부터 이제 2위, 3위, 4위. 진한 부분이 1위, 그리고 연해진 부분이 이제 연해진 부분으로 갈수록 3, 4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와우, 어마어마하네. 전 세계 그냥 뭐랄까요, 인터넷 이용해가지고 이런 거 볼 수 있는 국가는 대부분 1위에서 4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4위도 별로 없네. 거의 대부분의 1위에서 3위네요. 야, 그만큼. 근데 저도 이제 1편까지밖에 보진 않았지만 임팩트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건데 뭔가 좀 스토리가 탄탄해 보이는데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저도 좀 보면서 9편까지인가 있는 것 같은데, 다 보고서 저도 한번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괜찮은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한국 결쟁 및 구독자 추이를 보면 야,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코로나 때 한 300만 명이 안 됐는데 2배가 튀어버렸네요, 올해. 올해 예상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요즘 이제 쿠팡 플레이도 많이 이제 오리지널을 늘리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SNL 같은 그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오리지널로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쿠팡을 이용하니까 쿠팡 플레이 같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말에 한 편씩 보는 게 이제 멘탈리스트. 그 옛날에 유행했는데 저는 옛날에 안 봐가지고, 최근에 이제 주말에 한 편씩 이렇게, 멘탈리스트란, 미국 미드죠? 그거 한 편씩 보고 있고, 최근, 이제 일요일부터는 이제 오징어 게임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이제 결국 이제 콘텐츠 기업에 대한 스터디가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이 오징어 게임 안 보고 이거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콘텐츠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투자액 추이를 보니까 야,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리네요. 보니까 작년에 이제 3,300억, 올해는 이제 5,500억, 재작년에 2,400억, 2년 만에 2배 이상 자금을 집행하네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만큼 투여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소형 제작사들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다는 게 여기 의견이고, 저도 좀 관심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증권에서 나온 미디어 업종의 이제 주간 동향인데요. 지난주 동향이죠. 지난주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다른 컨텐츠주에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J 컨텐트리, 스튜디오 드래곤, SBS, CJ ENM 모두 이제 주간 수익률이 좋았죠.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SBS가 뭐 압도적이네요. 140% 급등하는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점점 이제 미디어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코멘트를 좀 보면, 컨텐츠 추석 연휴 동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주목받으면서 추석 이후 컨텐츠 업종 상승, J 컨텐트리의 DP가 화제성을 불러일으켰고,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넘버원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컨텐츠의 경쟁력 부각.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이 DP가 뭔지를 제가, 그래서 이 DP 바로 검색을 해보니까, 탈영병을 잡는 구무이탈 체포조 준호와 효율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 흥미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컨텐츠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또 넷플릭스에 공급을 하는 거겠죠? 이제 저런 컨텐츠가 이제 화제성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얘기고,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OTT향 오리지널 드라마들의 방영이 예정되어 있고, 11월 12일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 이후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컨텐츠 확보 경쟁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결국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넷플릭스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보다 더 넷플릭스가 또 이제 한국 컨텐츠를 지금 막 이제 경쟁력 높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사들이고 있는데, 디즈니까지 가세하면서 막 컨텐츠 확보하려고 하면 그런 거죠. 그 경매가 높아지는 것처럼. 옛날에 뭐 대작 하나 만들려고 할 때 한 비드 한 300억 했다면, 야, 뭐 500억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서 더 거대한 걸 또 만들려고 할 거고, 어쨌든 이 경쟁이 격화된다는 것 자체는 한국 콘텐츠사에게는 좀 좋은 전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컨텐츠 업종은 여름 시즌 컨텐츠 부재 속에 주춤했던 구간을 지나서 다시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이제 영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007 시리즈가 이제 개봉이 되네요. 9월 29일이니까 이틀 뒤인데, 코로나로 가장 많이 개봉이 연기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007. 이 007의 등장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20년 이전에 제작한 미개봉 작품들이 아직 남아있겠죠. 20년에서 21년 동안 제작한 작품들도 개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볼거리는 충분하다. 관객들도 극장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줄어든 상황. 그리고 이제 팝콘만 허용되면 극장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팝콘을 꼭 먹어야 되나요? 어쨌든 극장도 서서히 좀 오픈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미디어 업종, 콘텐츠 미디어 업종이 서서히 좀 날개짓을 하려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느껴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그 제작사 두 개를 한번 좀 간략하게 리포트 최근 거 보면서 한번 지켜볼 텐데요.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에이스토리입니다.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시총도 적지 않습니다. 3천억 정도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쪽 중소형 어떤 콘텐츠 제작사로서는 기대 가치를 분명히 이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킹덤 시리즈 이런 걸 이제 제작한 업체죠. 킹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 SNL 코리아 이런 걸 좀 만든 이제 기업이고 제작사고, 외주 제작사입니다. 드라마 라인업이 이런 거죠. 시그널, 그리고 킹덤 시즌, SNL 코리아, 지리산.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지 않으면 참 잘 모르죠. 빅마우스, 이것도 좀 조금 기대 가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당이라는 거는 큰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어떤 그 콘텐츠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더 보면, 일단은 연간으로 보나 분기로 보나 회사 규모가 확실히 커지는 첫 해다. 2분기 영업이익은 45억 원을 기록했다. 근데 이제 제목이 퐁당퐁당이잖아요. 결국 이제 실적이 좀 들쑥날쑥이라는 거죠. 이런 기업이 뭔가 분기 단위로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스타일의 사업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이죠. 근데 그 추세가 그래도 이제 레벨업 되는 어떤 추세다. 그리고 지금 이런 콘텐츠 제작사의 어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의 이런 흥행 자체가 이런 어떤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에게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로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이스토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때는 한편으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미디어나 콘텐츠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쪽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리포트에 나와 있을 듯이 실적이 좀 퐁당퐁당이죠. 보시면 좀 어떤 성장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보이죠. 에스토리도 2018년도 460억 매출, 2019년도 280억 매출, 작년에 220억 매출. 뭔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번 1분기 매출은 160억, 2분기 매출은 250억에서 4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퐁당퐁당이에요. 올해는 좀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경향이지만 또 이제 엎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분기 단위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가측성, 예측했을 때 그게 달성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확률, 이런 것들이 조금 낮다 보니까 실적의 어떤 변동성이 좀 높은 그런 축에 속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인 거죠. 근데 주요 주주로 CJ ENM 그리고 텐센트 이쪽에서 들어온 거 보면 기대되는 어떤 가치를 좀 높게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입니다. 뉴 같은 경우 이제 키움증권 8월자로 이제
리포트인데, 제목은 이제 숨어있는 진주가 일할 시간 해서 이제 숨어있는 진주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정말 시총이 3,200억,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영화 배급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이 좀 찍힙니다. 1,000억대 이상으로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400 매출에 올해는 예상이 1,600억 매출.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수익의 어떤 변동성 자체가 A스토리보단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회사 스튜디오 NU를 통해서 디즈니 플러스와 향후 5년간 장기 컨텐츠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다는 점도 메리트가 될 것 같고, 리포트 좀 더 보면요, 영화 시장 부진에도 넷플릭스향 영화 판매에 힘입어서 상반기 별도 부문은 흑자를 기록했다. 극장과 스포츠 부문의 손실은 하반기 드라마 사업의 성장으로 커버되며 턴어라운드 될 것을 전망한다. 22년에는 본격적인 드라마 확장과 컨텐츠 영역의 회복이 동반되어 리레이팅의 시기를 맞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요, 넷플릭스 쪽으로 이제 낙원의 밤이라는 영화를 이제 공급했는데, 요게 좀 흥행을 해서, 어쨌든 상반기 1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데 좀 영향을 줬다. 다만 2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 288억, 영업 손실은 29억을 기록했다. 드라마 멸망 편성 매출과 뮤직 콘텐츠 부문의 실적이 꾸준함을 보인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영화 시장 냉각에 따른 개봉작 부재. 어찌됐든 영화 배급사가 이제 메인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화 개봉이 굉장히 좀 적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좋았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내지는 극장도 이제 활발하게 조금 관객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유해 실적도 이제 회복되고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는 기대되는 게 디즈니 플러스죠. 여기 이제 한국 상륙하면서 결국 여기랑 장기 공급 계약한 부분이 아마 기대 가치를 받게 될 것 같고,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의 수혜주해서 이제 뉴가 각종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릴리스된 드라마 2편에 대한 제작 매출, 3분기 개봉작인 영화 인질, 이것도 좀 괜찮은 호응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질 실적이 반영되어서 연결 기준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이제 숨에 있는 진주라는 표현을 한 게 바로 두 개의 이제 자회사인데요. 스튜디오 NU,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죠. 그리고 VFX,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떤 효과죠. 영상 효과라든지 신과 함께라는 영화 그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영상 효과를 이제 낼 수 있는, 향후 이제 메타버스 같은 이제 구현되는 게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자회사가 굉장히 향후에 조금 숨겨진 진주로서 부각될 것이라는 게 예상이 좀 되는 것 같고, 22년에 드라마 제작 자회사인 스튜디오 NU는 노멀 드라마 3편, 텐트폴은 이제 대작이라고 볼 수 있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면서 기대되는 대작, 텐트폴 한 편의 제작으로 연간 매출 1,000억, VFX 자회사인 엔진 비주얼 웨이브는 국내 작품의 총 제작비 대비 VFX 투자 비중 15%를 감안한 150억 원의 실적을 거둘 걸로 추정된다. 그래서 알짜 자회사 요거 끼고 있는 거 굉장히 메리트 높네요. 그래서 하반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박스오피스의 부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결될 수 있는 리스크이다. 그렇죠. 시간이 해결해주는 리스크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뉴도 뭐다? 리오픈 관련주다. 리오픈 수혜주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 이렇게 좀 체크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면 드라마 사업 부문은 상반기 국내 편성을 통한 매출 230억 원에서 하반기 디즈니 플러스 향 제작 매출까지 반영되어서 600억 원 규모를 키울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상반기 연결 기준 4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실적은 하반기 58억 원으로 반등하면서 온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한다. 22년에는 극장 및 영화 시장 회복, 드라마 사업 확장과 그에 따른 VFX의 성장이 기대되어 매출액 2,364억 원, 영업이익은 294억 원으로 고성장할 걸로 전망된다. 그래서 내년도의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역시나 이제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국내 콘텐츠사의 관심도 증가, 가치 증가에 뉴도 오롯이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뉴가 이제 그동안 만든 제작한 작품들 보면 태양의 후예, 와우, 제가 아는 게 악마 판사, 무빙하고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요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하고 하나 보네요. 조인성, 한효주, 강다니엘, 최수빈 이런 어떤 주연 배우가 이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배급한 거죠. 영화 배급한 건 굉장히 강력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누적 관객 막 이렇게 보면 넷플릭스 쪽에 이제 또 출시한 거 또 흥행을 좀 하면서 괜찮았고, 황정민 씨 주연의 인질 80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요것도 이제 좋은 어떤 그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뉴라는 기업은 이렇게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 추이가 뭐 대부분의 이제 이제 영화 쪽인데 점차 이제 개선되면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 파란색 부분이죠. 이렇게 개선될 거고, 이제 뭐 콘텐츠 쪽, 이런 쪽이 이제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라는 기업은 아까 이제 포인트 보셨지만 그 알짜 자회사들의 어떤 가치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드 코로나 이제 수혜주로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보시면 한 5, 6, 7, 8, 9,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이제 상승 추세를 좀 그리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의 어떤 그 관계로 인해서 아마 주목을 추후에 좀 받지 않을까 11월 달 그렇게 좀 생각되는 이제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 영화 배급사 뉴도 한번 이렇게 좀 스터디를 해두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또 이슈 나올 때마다 한번 체크하고 커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미디어 쪽이라든지 콘텐츠 쪽은 제가 많이 다뤄둔 적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것들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분야 자체도 이렇게 K 콘텐츠가 굉장히 큰 각광을 받는 것들 보면 분명한 어떤 성장의 트렌드를 또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을 꼭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받아들이면서 뭔가 좀 안목도 높이고 어떤 시대의 어떤 트렌드나 경향들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듣는 것만 듣고 보는 것만 보고 하는 저도 이제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번에 뭐 오징어 게임도 이렇게 또 넷플릭스 다시 또 결제를 해가지고 보기 시작했고, 뭐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추후에 이제 한번 가입도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하고 해야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더, 그리고 통찰력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서만 보고 뭐 리포트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체험해보면서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제가 뭐 체크를 해본 적이 잘 없었던 이 미디어 쪽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앞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는데요. 오늘은 뭐 시장에 가장 중요했던 뭐랄까 수학 성과는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니구나.
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업종 전략, 시장에 대한 전략을 갖고서 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차 조금 시장이 개선되고 살아난다는 어떤 수급들이 좀 보여지고요. 예, 삼성전자가 그래도 수급이 개선되는 부분도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제 흐름보다는 조금 이제 저점을 다져간다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주말간에 이제 영상에서도 5개 업종의 메이저 수급들이 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전략에 좀 활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연말 내년 넘어가는 길목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9월달도 참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 27일입니다. 네, 하여튼 이번 3분기 마무리도 한번 잘 해보고요. 10월달 4분기에 대한 우리 또 준비 그리고 대응도 같이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현명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